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4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습니다.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상쇄시켜주는 그런 대로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전체 이렇게 종목들을 봐도 양봉들이 길쭉하게 나면서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올려붙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꾸준히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수로 봐도 지금 거래소가 플러스 1.16%, 315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1.45%, 78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물론 하락폭이 크기는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악재들이 오늘은 조금 희석이 되면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제가 보기에 빠졌던 거는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많이 빠졌다고들 분석을 하는데, 물론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관세에 관련한 좀 그 불안감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전체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그게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돼서 그렇게 하락폭이 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 빠진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1% 넘게 이렇게 올려줬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장이 끝났습니다. 네, 다음은 거래 대금,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소가 오늘 9조 6천억, 금요일날 15조 2천억, 그 전날 16조 4천억에 비하면 거래 대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시장이 조금 관망세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좀 조심을 하면서 매매를 조금 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좀 조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4조니까요. 아마 금년 들어서 가장 거래대금이 적은 수치가 아닌가. 거래대금이 뚝 떨어졌어도 한 6조, 5조까지는 됐었는데요. 오늘은 4조까지 코스닥이 거래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다음엔 그래프 보시면요. 요게 눈에 띄죠. 요 21선 생명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1000포인트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안 깨졌던 요 21선인데요. 금요일날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약간 양봉이 나긴 했지만 음봉 대비했을 때 그렇게 강력한 양봉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불안감이 가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그렇게 썩 안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선 아래에 있다는 게 어쨌든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종가까지 그렇게 강력한 매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렇게 급락을 했던 그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이 되면서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 우위로 돌아섰죠. 금요일 날만 해도 거의 1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매수 우위하면서 전체 시장도 점차 이렇게 좀 매수가 가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입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오늘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이 1,3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하루 종일 외국인들 매도세가 약간 많았었거든요. 종가에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마 8천억 넘게 거래소 이렇게 매도 우위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거의 한 2조 넘게 금요일날 매수 우위해줬다가요. 외국인들 기관들 팔자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줬었는데 오늘은 아마 단타 물량이겠죠. 3,500억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이 한 1,300억 매수 우위. 기관이 1,300억 매수 우위한 것도 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그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이번 이제 7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5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거의 이렇게 매일 7월 달 들어서 5조 가까이 매수 우위하다가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8,600억 매도 우위했어요. 그래서 이제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1,300억 다시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요. 외국인들이 살 때 계속해서 이렇게 한 5조 넘게 팔다가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8,600억 팔 때
거의 한 2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3,600억 매도 우위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그래도 금요일 날 2조 가까이 매수 우위한 게 좀 눈에 띄죠. 1조 9천억 매수 우위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왜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지금 양도세 그 대상 50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낮춘다. 요것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개인들은 오히려 2조 가까이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하는 시장에서 개인들 매수세가 오히려 더 강화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양도세 이 관련해서 개인들이 떠났다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오히려 하락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매수 우위했다. 수급하고 시장 분위기하고는 조금 달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수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8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가 오늘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7월달 매수 우위 기조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것도 아주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예탁금, 그 다음에 펀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자금, 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먼저 이제 고객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현금으로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틀 전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전 목요일 정도 수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71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50조에서부터 3월 초에 50조에서부터 지금 71조까지니까 20조 넘게 개인 자금들이 이렇게 주식 계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장은 오히려 그 빠질 때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들어오는 시장은 빠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4월 초에 125조였는데 지금 154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 30조가량 늘어나 있어요.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개인들 그 주식 계좌로도 돈들이 한 20조 가까이 들어왔지만 펀드 쪽으로도 한 30조 가까이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액으로 50조라고 그러면 합쳐서 한 50조 되죠. 3개월 동안에. 적은 규모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개인들 계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죠. 금방 수익 내고 팔았다가 또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뭐 100조 이게 그 못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펀드나 또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이라 다들 개인 계좌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우리 금요일 날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했고 외국인들이 8천억 넘게 매도 우위했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양도세 얘기도 물론 거기에 이제 영향을 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외 증시를 그대로 따라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우 이렇게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다우를 보면 이틀 동안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21선을 깨고 내려와 있습니다. 21선 깨고 내려온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61선에서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적인 악재도 있었지만 해외 증시를 따라간 그런 부분이 더 많아 보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나스닥 보면은 2.2% 하락인데요. 나스닥도 비슷하죠. 연이틀 이렇게 음봉이 두 번 이렇게 나면서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미국 시장은 거침없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리보다 조금 약하지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랬다가 요 두 번 이틀 동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 영향이 우리 시장도 조금 미쳤다고 보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플러스가 난 거는 상당히 의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매수 우위를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국 시장 비교했을 때 우리 시장이 훨씬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S&P 500도 지금 나스닥하고 그래프가 비슷하죠. 음봉이 나란히 두 개 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니케이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1.25%. 오늘 우리는 플러스가 났는데 일본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0.24%. 대만이 조금 더 낫습니다. 독일 플러스 0.5%. 어젯밤이죠. 금요일 밤이죠. 그러니까 어젯밤이 아니고요. 독일도 이렇게 미국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음봉이 나란히 두 개가 나면서 21선 이렇게 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랑스 플러스 0.4 비슷하죠. 프랑스가 하락폭이 더 큽니다. 상해 플러스 0.66 21선에서 반등을 했네요. 항생 홍콩지수 플러스 0.85 중국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요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시간 외인데 금요일 날 좋지 않았던 그런 시장 대비했을 때 오늘 시간 외에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0.5%에서 한 1% 정도씩 이렇게 골고루 올라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그래프 전체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애플이 지금 시간외에서 플러스 0.55%인데요. 그래프 보면 음봉이 연달아 한 서너 개 이렇게 나 있죠. 어제 금요일 날은 마이너스 2.5%였습니다. 오늘 시간외에서는 0.55%인데요. 이틀 동안 한 2.5%씩 이렇게 빠져줬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마이너스 1.83%, 그제는 3.3% 빠졌다가 오늘 시간외에서는 플러스 0.78%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하락은 좀 저지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엔비디아 보죠. 엔비디아가 금요일날 마이너스 2.3%, 오늘 시간외에서는 플러스 0.54%입니다. 21선 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급등세에서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외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지금 플러스 0.54%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밤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 이틀 동안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래프들이 종합지수 그래프들이 많이들 망가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좀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지금 대부분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종목은 대충 주도주가 어떤 건 줄은 알겠는데 그 종목들을 지금 사야 될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이제는 이제 마감을 한 건지 이런 어떤 그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물론 누구도 그거를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그래프를 보든가 또는 수급을 보든가 또는 또 종목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을 보든가 뭐가 됐든 한 가지 그 기준을 잡고 그걸 관련해서 종목을 골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고르기보다는 매수 시점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매수 시점보다는 매도 시점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추세 얘기하고 지지선 얘기하고 21선 뭐 생명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목을 고르는 그 테크닉이라기보다는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그 잡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21선이 무너져 있고요. 많이 빠진 것들은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61선까지 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1선에 거의 이렇게 근접해 있는 종목들하고 또 21선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버티고 있는 종목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종목 그동안에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61선에 부딪혀 있는 종목들 제가 몇 개 그동안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 대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이버가 지금 정확하게 요 61선에 부딪혀 있습니다. 요 파란 선 여기는 61선이거든요. 61선에 부딪히고 나서 지금 오늘 양봉을 길쭉하게 냈습니다. 물론 오늘 재료가 하나 떴죠. AI 관련해서 이제 대표 종목 5개 기업에 정부가 그때 정책이나 이제 자금도 같이 해당이 되겠죠.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5개 종목에 들어가는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네이버라고 볼 수 있죠.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60일선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일선은 깨졌어요. 20일선은 제가 생명선이라고 그래서 요 21선이 깨지고 음봉이 나면 매도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 시점이 지나서 조정을 더 받고 지금 61선에서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으로는 지금 정도가 네이버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이다. 2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2만 원이니까요. 30%가량 조정받았죠. 한 25%가량 조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들어가 볼 만하다. AI 관련해서 앞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죠. 다만 제가 그래프만 한번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 최근에 요게 21선입니다. 21선이 깨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매도 신호가 났었습니다. 근데 요 밑에 지금 파란 선이 이게 61선이거든요. 근데 오늘 61선 살짝 아래에서 양봉이 났습니다. 거의 61선에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도 상승장에서는 61선이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 그 지지선에서는 매수해도 대체로 수익이 나더라. 매수 시점으로서 굉장히 좋은 지점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이버하고 비슷하게 SK 하이닉스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4만 원 근처 왔는데요. 60일선에 이렇게 딱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이렇게 급등장에서 못 샀다고 그러면 오히려 최근에 조정을 깊게 받으면서 60일선에 닿았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미래에셋도 저 PBR주 또 자사주 20% 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는 또 실적도 좋죠. 해외 영업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또 영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미래에셋도 21선이 깨지면서 한번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죠? 조정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61선에서 방금 보여드린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양봉이 이렇게 나면서 61선에 딱 닿아 있습니다. 그냥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상승 초기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뭐 5,000포인트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가장 수혜가 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 PBR주에다가 또 자사주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60일선에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충분히 받고 60일선에서는 다시 들어가도 되는 아주 매수 기회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쫓아갈 때 못 쫓아갔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가 매수 기회로서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고 저 밑에서부터 따지면 제가 추천한 뒤로 수익이 많이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러죠? 21선에서 음봉이 이렇게 길쭉 나면서 매도 신호가 났다가요. 요 밑에 61선에서 지금 딱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 패턴들이 비슷하죠. 최근에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들이 대체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61선이라는 거는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 61선은 항상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 요 밑으로까지는 밀리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61선에 닿으면 오히려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한국콜마도 그런 범주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룹 지주사 SK, 한화, HD 현대 이렇게 세 개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데요. 저 PBR주다. SK 같은 경우는 또 자사주 비중이 크다. 그 다음에 SK는 요즘 잘 나가죠. 반도체 비롯해서. 그래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요. 21선이 여기죠. 그러죠.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매도 신호가 한번 나오고 61선에 지금 딱 닿아 있습니다. 패턴들이 다 비슷해요. SK도 61선에서는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선주 중에 대표 종목을 현대중공업
이제 그 위에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 그 위에 이제 HD 현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정몽준 회장이 있죠. 그래서 중간 지주사인데 한국조선해양도 이렇게 보시면요. 조선주 보면은 삼성중공업은 21선에서 하락이 멈췄는데 한국조선해양은요. 요 21선에서 멈춘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61선에서도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61선이 같이 이렇게 닿아 있는 아주 드문 그런 경우인데요. 21선이 61선 뚫고 이렇게 내려오면 데드크로스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 신호인데 같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다시 이렇게 턴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61선에서 오늘 이렇게 꼬리가 61선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도 61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61선은 21선 저 아래에 있죠. 그래서 21선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21선이 깨졌을 때 또 6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래서 61선까지 다 있는 종목들 제가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해 왔던 주도주들 중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시장이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21선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버티는 또 종목들도 있습니다. 주도주들이요. LS 일렉트릭 이렇게 보시면 거의 조정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21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1선이 안 깨졌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주식들이 21선이 깨지고 요 밑에 61선까지 왔던 것에 비했을 때 LS 일렉트릭은 21선에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죠.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요. 조정은 한 달간 이렇게 받고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21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21선에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21선을 사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1선 밑으로 흘러내릴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1선은 저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하고는 조금 달리 21선을 사수하고 있다. 그런 대로 제가 보기에는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도 지금 21선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대표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21선 그거 보면 지금 조금 조정은 받았지만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상승세가 여전히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 현대로템 제가 거의 한 2년째 현대로템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마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대체로 다들 팔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현대로템도 조정은 받고 있지만요. 이렇게 21선, 요 생명선을 타고 21선을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죠? 21선은 아직 안 깨졌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어떤 또 호재가 나오거나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21선에서 강하게 반등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21선이 안 깨지고 지금도 버티고 있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매수가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61선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나 기관 매물이 조금 나와서 조정폭이 좀 더 깊었다. 그렇지만 61선에서는 지금 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 60일에서는 사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현대로템이나 방금 말씀드린 방산주, 하나웨어로 이런 것들은 21선이 깨지지 않고 딱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더전비전 많이들 갖고 계시죠. 더전비전도 똑같습니다. 21선이 이렇게 깨지면서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물량이 많으면 물량을 조금 줄여놓고 요 61선에서 다시 사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말이 씨가 됐죠. 61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오늘 마치 이제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도 많이 터져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더전비전 못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 61선에서는 좀 사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은 조금 빠져서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못 사신 분들 또 위에서 이렇게 혹시라도 파신 분들은 다시 이 61선에서는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악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최근에 MC넥스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메라 관련주죠. 최근에 이제 전장 관련해서 기대를 많이 모으는 종목인데 이렇게 상승세가 단단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 한 3년 동안.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21선, 60일선이 함께 이렇게 모아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전체 일봉도 흔들림 없이, 물론 조정은 조금씩 받고 있지만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 때문이죠. 조그만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프로 이렇게 봤을 때도 MC넥스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종합지수는 이제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요 음봉이 조금 찝찝하죠. 금요일날 워낙 크게 얻어맞아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는데 다행히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이 음봉을 잡아먹고 길쭉하게 나면 굉장히 좋은 양봉인데요. 아직은 음봉 품 안에 있는 양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양봉은 아니다. 다만요, 지금 시장이 이제 해외 시장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21선이 지금 무너졌지만 저 밑에 61선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요 61선이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경우에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도록 투자자들이 시장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 같다. 오늘 많이 빠졌을 때도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일 거고, 빠지면 장중에 미스가 굉장히 강하게 가담할 것이다. 오늘 또 외국인들이 후장 가까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또 개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그제 이제 금요일 날 한 2조 가까이 팔아놨죠. 또 그 매수세가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계속 저점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전제한다 그러면 요 60일선이 29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했을 때 한 200포인트 정도 아래에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악재가 터져준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60일선까지는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 수급 조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쉬어갈 틈이 없이 바로 이렇게 오늘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요일 날 많이 빠져서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 엇나갔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급이 이렇게 좋았던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 그 예탁금도 지금 70조가 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펀드 쪽으로도 지금 돈들이 한 3개월 동안 30조가 들어왔습니다. 주로 ETF 쪽으로 많이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8천억 넘게 팔기는 했지만 다시 오늘 한 1,600억 정도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달 내내 전부에서 한 5조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 우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 이 매수세가 이제 시작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이번 시장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61선 닿아 있는 종목들, 또 21선을 지키면서 단단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종목들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 방산 또는 뭐 전력 설비, 원전, 그 다음에 이제 미용, 뷰티 테크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61선까지 혹시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고 그러면요, 가지신 종목 이렇게 그래프 두드려 보고 61선에서는 61선이라는 것은 상승장에서 지지선 역할을 한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못 샀던 분들은 조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장은요,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굉장히 수급이 강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